안녕하세요, 복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했음에도 경매에 넘어가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 이 영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사기당했다는 얘기들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와는 뭐 관계없는 사실 같은 얘기 같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사랑의 구독, 행복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음에도 그만 큰 돈 들여 구입한 집이 날아 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집 주인이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이어만 그때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에는 근저당 설정이 말소된 상태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어렵게 구매한 집인데 어처구니 없이 집을 뺏기게 되었는데요. 피해를 구제받을 길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의 집안이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특히 주택을 거래하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 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 유무가 없다면 거래를 하는데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믿고 이상이 없어 거래를 했는데 얼마 넘어가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은 등기부 등본, 열람 부분인데요. 이러한 큰 피해를 입은 분도 분명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고 등기 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한 것인데요. 위조한 문서를 제출했다 해도 등기소에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을 한 경우라도 등기소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등기소에서 법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소는 권리변동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가져서 신청자가 접수를 하면 서류 여부, 확인 등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심사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도 위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 계약할 때 이 점을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는 현재 집주인에게 경매 전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당시 부부가 확인한 등기부 등본은 사실 위조 서류로 등기된 것이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서 그대로 반영해버려서 등기가 되어버린 것이었는데요. 일단 이전 집주인은 해당 빌라를 담보로 약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대출을 갚은 것처럼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버린 것이죠. 결국 강씨 부부는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강씨는 소송 과정에서 서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기부 등본인데 믿기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했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갚지 않아 현 주인에게 경매를 넣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전 주인의 대출 문제에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래 당시에는 등기부 등본 사항 이상이 없는 것으로 거래를 했지만 거래를 하고 나서 없던 대출이 생겨나서 주인이 바뀐 건물에 경매가 들어온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 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은행은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전 주인이 모두 갚은 것으로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서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확인하고 근저당 말소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주인이 바뀐 뒤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갚지 않았는데도 무슨 소리냐며 근저당 설정을 전과 같이 복원시켜버린 것입니다.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등기소에서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등기소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등기소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문서를 취급하면 등기소에서는 책임 소재 없이 관리만 하는 형식적 심사주의 때문입니다. 결국 현 주인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은행이나 등기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직접 신뢰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 인입니까? 현 주인은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데도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 확인은 부동산 계약 과정의 필수사항인 것은 맞지만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이렇게 위조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위조되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등기소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래할 때 어떤 것들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그럼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라는 걸까요? 그래도 등기부 등본은 꼭 확인하여야겠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 하나만 작성해 주셨으면 좋은데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만에 하나 등기부 등본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있다. 라는 내용의 특약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권리의 보험은 문서 위조나 사기 선순위 담보 등 부동산 권리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보통 시가 3억 기준은 15만 원 선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유주가 누구이고 대출금은 얼마이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지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정직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을 늘 유의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참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의 구독 행복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